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이번에는 명령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령 패턴은 요청을 객체로 캡슐화해 줍니다. 요청을 객체로 캡슐화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이것을 좀 더 보충 설명드리고 다시 되돌아서 남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객체 지향에서 A라는 클래스가 있고 B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B에 foo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A는 이 foo 메소드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A 안에 예를 들어 bar라는 메소드가 있고 B를 인자로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서 B, foo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 한 객체와 다른 객체가 상호작용하는 방법이죠. 다른 객체의 퍼블릭 메소드들을 호출해서 그 객체와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 foo가 어떤 인자가 필요하면 또 인자를 여기로 전달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명령 패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실행을 객체로 만들어 줍니다. 객체로 만들고 필요할 때 이 객체에 있는 execute라는 명령을 메소드를 실행해서 실제 원하는 이 foo 메소드가 실행되게끔 하는 것이 명령 패턴입니다. 즉 어떤 해야 될 일, 이렇게 단순하게 메소드 하나 호출하는 일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과정의 일이 있는데 이 해야 되는 일을 객체로 캡슐화해서 보관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 보관을 하고 나서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명령 패턴에서는 샌더가 어떤 일을 실행해야 될 때 직접적으로 리시버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 객체를 만들고요. 이 명령 객체를 보관합니다. 필요해서 보관하고 나중에 실제 실행이 필요했을 때 요청을 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샌더는 이 리시버와 별개로 샌더가 직접적으로 리시버를 몰라도, 왜냐하면 실제 실행하는 주체와 명령 객체를 생성하는 주체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 여기다가 명령 객체들을 만들어서 넣어놓고 있으면 나머지 이 명령들을 실행해야 되는 애들은 얘한테 요청만 하면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리시버와 소통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 객체들을 만들어서 쓰면 이 명령들은 다 동일하게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명령들을 서로 바꿀 수 있고 큐에 보관할 수도 있고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로그한다고 그래요. 명령 객체를 로깅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명령을 실행했다라는 어떤 로그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로그라는 건 명령 객체 자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내가 명령 객체를 한 5개를 연속해서 실행했어요. 얘네들을 파일 시스템에 저장해 놓으면 언제든지 나는 파일 시스템에서 내가 실행한 명령들을 다시 갖고 와서 그대로 또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뭐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이렇게 어떤 명령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하고 좀 지나서 또 실행했을 때 이것의 행동이 변하냐 안 변하냐,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보통은 명령 객체는 옛날 한 번 실행했거나 그 다음에 실행했거나 그 실행된 결과들은 차이가 없는 경우들을 모델링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명령 패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더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명령 패턴은 직접적으로 어떤 필요한 메소드들을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직접 호출해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을 명령 객체로 만들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 명령 객체에 execute라는 메소드를 실행해서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명령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될 일을 객체로 캡슐화 해주면 어떤 이득이 있냐? 파라미터를 통해 다양한 요청을 처리할 수 있고요. 모든 애들은 커맨드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을 거예요. 모든 명령 객체들은 execute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명령들을 필요할 때마다 바꿔서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청을 큐에 유지할 수 있고요. 큐에 명령 객체들을 유지한 다음에 하나씩 또는 요 각각들을 스레드에 할당해서 실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청에 대한 로그를 유지할 수 있고요. 여기서 로그는 이 실행한 명령 객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거예요. 스토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청에 대한 취소 기능을 제공하기가 쉬워집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것을 취소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만들어서 같이 이 명령 객체에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execute, undo라고 하는 두 개의 메소드를 우리가 부르면, 요걸 부른 다음에 요걸 부르면 원래 execute 된 것을 취소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수행된 일들을 필요해 하면 취소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한 것처럼 되돌려야 돼. 그러면 명령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두 기능이 필요할 때 명령 패턴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명령 객체를 만드는 사람하고 생성하는 사람하고 이 명령 객체를 이용해서 실행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산 수행을 요청하는 객체와 그 요청을 실행하는 객체의 연결을 끊어줄 수 있다. 느슨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에서는 샌더와 리시버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만 이 명령 패턴을 쓰게 되면 이 샌더와 리시버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샌더가 명령 객체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전혀 샌더 리시버는 따로 떼서 전혀 이 샌더는 이 리시버를 결국에는 실행하지만 이 리시버가 뭔지 누군지 몰라도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에 execute만 호출하면 돼요. 이 execute 했을 때 어떤 리시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sender는 몰라도 되는 거죠. 구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 패턴을 사용하지 않으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객체 지향에서 이런 요청의 실행을 명령 패턴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기능이 필요할 때 명령 패턴을 활용해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패턴을 사용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가 요청 실행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유지해야 돼요. 샌더가 다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지만 이제는 아닌 거죠. 명령 객체에 다 집어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등등. 근데 파라미터를 집어넣게 되면은 매번 동일한 파라미터를 쓴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로그에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요청을 실행하기 위해 간단하죠. 그러니까 명령 객체만 바꾸면 되니까 명령 패턴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요청을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GUI 라이브에서 버튼, 메뉴 등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어떤 처리가 필요한지 사전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GUI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명령 패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관찰자 패턴을 살펴봤을 때 이 GUI 라이브러리에서 그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관찰자 패턴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찰자 패턴도 되고 동시에 명령 패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GUI에서 사건 처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사건 소스에 사건 처리자를 등록합니다. 그러면 특정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 처리자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관찰자 패턴 측면에서 이 과정을 살펴보면 GUI 사건을 처리한 처리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링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면 처리자를 자동으로 실행해 줍니다. 우리가 이 사건 처리자가 handle, action, even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 함수를 요 사건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마치 우리가 관찰자 패턴에서 어떤 객체의 상태가 변하면 옵저버의 업데이트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 사건 처리자를 실행해줘요. 그런 측면에서는 관찰자 패턴하고 매우 흡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 측면에서는 사건이 관찰 대상이고 처리자는 관찰자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처리자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사건 처리자를 하나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등록하면 그 여러 개를 다 자동으로 실행해줘요. 그러니까 마치 notify observers를 호출하는 것처럼 사건 처리자가 3개 등록되어 있으면 3개의 핸들 메소드를 다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GUI에서 사건 처리를 관찰자 패턴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관찰자 패턴 입장에서 봤을 때 어색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메소드는 푸시 또는 풀 방법으로 구현을 하게 되죠. 푸시는 데이터를 전달하고 풀은 관찰 대상을 전달해요. 그런데 예를 보면 사건 객체가 옵니다. 사건 객체. 물론 이 사건 객체에서는 get source 해가지고 사건 소스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풀과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이 경우에 하더라도 이렇게 사건 소스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 소스로부터 get temperature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사건 소스로부터 정보를 얻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를 보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개가 등록될 수 있고 그 여러 개가 폴링이 아니라 그냥 등록해 놓고 알아서 때가 되면 사건이 일어나면 실행해 달라라는 측면에서는 관찰자 패턴으로 볼 수 있지만 그때 실행되는 메소드는 함수는 이 핸들이라는 메소드는 우리가 관찰 패턴에서 살펴본 업데이트 메소드하고는 뭔가 잘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를 명령 패턴으로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사건 처리자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GUI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언가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 실행을 어디서 구현해 놓냐면은 사건 처리자에 구현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리자에 뭘 구현할 수 있는지는 제한이 없어요. 필요한 것들을 아무거나 다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약속된 형태로 등록되어 있으면 돼요. 이렇게 약속된 형태대로 핸들, 액션 이벤트 요 형태대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걔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핸들이라는 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 처리자는 명령 객체로 볼 수 있고 이 명령 객체는 보통 execute라고 하는 메소드로 실행이 되는데 이 execute를 이 핸들로 메소드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걸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건 처리자를 명령 객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GUI에서 사건 처리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관찰자 패턴처럼 보여지게 되겠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명령 패턴으로도 볼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오해가 또는 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Head First Design 패턴에 있는 예제를 보면서 명령 패턴을 본격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Head First Design 패턴 교재에 있는 예제는 Remote Control 앱입니다. 그래서 이 리모컨은 만능 리모컨입니다. 그래서 버튼이 on, off 이런 버튼들이 총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undo 버튼이 하나 딱 있는 이런 리모컨입니다. 그리고 이 리모컨에 각종 집에 있는 스마트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면 요 첫 번째에 예를 들면 룸 라이트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 방에 있는 불을 켜고 끌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냉난방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냉난방기를 켜고 끌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연결될 수 있는 그 다양한 기기들은 무지 다양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한 5개 나열했는데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스테레오는 온오프, 룸도 온오프, 에어컨디션 온오프, TV도 온오프가 있어요. 근데 시큐리티 컨트롤은 arm, disarm 뭐 이렇게 명령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기를 동작할 때 호출해야 되는 메소드가 이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 첫 번째 버튼에 뭘 등록할지는 사용자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무조건 불만 연결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다양한 기기들을 다양한 순서로 원하는 순서대로 연결할 수 있고, 지금까지 고려하지 못한 새 기기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동 로봇 청소기, 얘도 온오프 뭐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얘는 명령어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응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리모컨이 있고, 이런 리모컨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양한 기기를 연결하고 싶습니다. 어떤 기기를 연결할지는 사전에 알 수 없어요. 그래도 구현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명령 패턴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명령 패턴을 살펴보기 전에 얘를 그냥 한번 나름대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롯 1이 라이트면 라이트 온, 슬롯 1이 게러지 도어면 게러지 도어 업. 이건 왜냐하면 각각 기기마다 그것을 온할 때 호출해야 되는 메소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슬롯 1에 뭘 연결할지, 여기서 얘가 슬롯 1이면 여기에 뭘 연결할지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리모트 컨트롤 클래스는 라이트에 대해서도 의존해야 되겠고 게러지 도어에 대해서도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이 조작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서 의존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들을, 이 키는 것들을 on하고 off하는 것들을 뭘로 만드냐면은 명령 객체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 객체로 만들어 두면 이 명령 객체들을 어디다 등록하는지는 상관이 없죠. 아무데나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등록된 거에 이 버튼들은 뭐만 하면 돼요? execute만 실행하면 되는 거죠. 뭐가 등록되어 있는지 몰라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객체가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 리모트 컨트롤 앱 클래스는 이런 방불이나 뭐 차고 문이나 창문이나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 패턴에서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리시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실제 샌더가 되는 거예요. 즉 실행할 애는 얘가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명령 객체를.
그래서 샌더는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내 버튼들에는 명령 객체들만 등록이 된다. 그리고 나는 그 명령 객체에 뭐만 실행하면 돼요? execute만 실행하면 된다. 그러면 이 리모컨을 되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걸로 좀 비유를 하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할 때 고객이 바로 이제 소규모 식당에서는 바로 주방한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좀 근사한 레스토랑, 그래서 웨이터가 있다 하면은 이 고객이 주문을 바로 주방한테 하지 않죠. 얘가 리시버예요. 요리를 직접 해야 되는, 얘는 샌더죠. 요리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웨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객은 웨이터한테 명령 객체를 주면 돼요. 그러면 이 웨이터가 주방한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주문을 받아 카운터에도 주고 주방에도 전달합니다. 이 샌더와 리시버를 분리해내는 거죠. 중간에 뭘 둬서. 그래서 create order, 커스터머가 하는 것이고 이거의 결과로 주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주문서가 명령 객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take order, order up 요거는 이제 이 명령 객체를 주방장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주방장은 이 명령 객체를 실행하면 되는 거죠. 얘가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웨이터는 음식을 어떻게 요리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처리자에게 어떻게 요청해야지는 알고 있음. 요청자와 그것의 처리자를 분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과 그러니까 샌더와 리시버를 분리해낼 수 있다. 명령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다른 그림으로 그걸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얘가 요청자예요. 샌더라고도 하는데 이 요청자가 1. 명령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명령 객체는 아까 그 식당 시나리오에서는 그 주문서가 되겠죠. 주문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문서는 인보커, 웨이터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서를 만들어서 샌더는 인보커에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인보커에 등록된 것을 실행을 하면 실제 리시버와 연결이 돼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 객체를 만드는 것과 이 execute를 실행하는 주체, 이 만든 사람과 execute를 등록하는 말 말고요. execute를 요청하는 사람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execute를 요청하게 되면 실제 액션들이 실행이 된다. 명령을 생성하고 등록하는 자와 나중에 해당 명령을 요청한 자는 다를 수 있다. 이 달랐을 때 실제적으로 샌더와 리시버의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같은 사용자면 여전히 샌더는 리시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을 생성하고 등록하는 자는 보통 같은 자예요. 그래서 인보커에 등록을 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얘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보커한테 요청하게 됩니다. execute를 해달라 요청을 하면은 이제 얘가 갖고 있으니까 이거에 execute를 실행하게 되면 얘는 뭐만 갖고 있어요? 단순히 명령 객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리모컨 앱에서는 리모컨에 해당되는 애인 거죠. 인보컨은 리모컨의 리모컨 컨트롤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리시버는 각종 스마트 기기가 될 것이고요. 샌더는 이제 사용자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이 명령 패턴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모트 컨트롤에는 우선은 7개인데 하나만 등록하는 형태로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인보커니까 명령 객체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set command 해가지고 그 명령 객체를 등록을 해주게 되겠고요. 나중에 요거를 이용해서 요청을 합니다. 즉 여기서 set command 한 다음에 인보커한테 뭔가 그것을 실행하고도 요청할 때 사용되는 어떤 메소드는 execute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button was pressed 뭐 이런 어떤 좀 다른 메소드가 될 거고, 얘를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 저장되어 있던 명령의 execute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령은 어떻게 만드냐? 얘가 receiver죠. room right는 on하고 off 명령어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command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지금은 execute라는 메소드를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room right on command하고 right off command 두 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명령 객체는 receiver를 has a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receiver를 has a로. 인보커는 command를 has a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room right라는 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명령 객체는 receiver와 직접적으로 의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xecute에서는 이 receiver에 필요한 일, 해야 될 일, light on, light off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 명령 객체를 만드는 것이 되게 번거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만능 리모컨과 같은 것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불가피한 방법일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 리시버를 이 인보커에 집어넣게 되면 이 인보커가 의존해야 되는 것들이 늘죠. 얘는 뭐만 알면 돼요? 커맨드 인터페이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도 몰라요. 인보커는 리시버랑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예에서 이 웨이트레스는 주방장을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안 맞지만 주방장을 몰라도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실행하면 주방이 알아서 실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execute만 딸랑 하나의 메소드만 있으면 functional interface가 되기 때문에, functional interface라는 건 SAM이죠. single abstract method, 하나의 추상 메소드만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되면 이런 식으로 람다를 이용해서도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뒤에 보시면 커맨드 인터페이스는 execute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undo도 가지고 있습니다. 취소 기능을
넣기 위해서 undo까지 갖고 있다. 가능하지 않다. 커맨드 패턴을 잠깐 정리하고 UML 다이어그램을 살펴보고 계속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커맨드 패턴은 요청을 객체로 캡슐해 준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행인들 일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로 만들어 버리게 되겠고, 이 객체를 어디에 등록해 놨다가 필요할 때 실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양한 요청을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 있고, 요청을 큐에 유지할 수 있고, 로그에 기록할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읽어보면 encapsulates a request as an object. 객체로 request를 객체로 캡슐해 준다. Thereby letting you parameterize other objects with different requests. 그래서 다른 요청으로 parameterize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커맨드 객체만 전달하면 실행해야 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q log request 할 수 있고, undoable operation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로그는 몇 번 실행했는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요청 자체, 명령 객체 자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거다. 그래서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파일 시스템에 불러들여서 실행됐던 것을 재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커맨드 패턴에 등장하는 그 역할들, 객체들이 뭐가 있냐면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얘를 또 샌더라고도 했는데, 이 샌더는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를 생성하는 애는 명령 객체와 리시버를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만든 객체를 인보커에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는 나중에 그 인보커에 있는 명령을 set 커맨드로 저장되어 있는데, 여기서 뭔가 이 저장되어 있는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으로 실행을 요청하면 얘는 명령 객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요 execute를 실행하게 되겠고, 이 execute는 receiver의 액션,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액션은 단순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receiver가 꼭 명령 객체에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명령 객체를 만드는 건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객체, receiver, invoker, client 또는 sender.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명령 객체를 만드는 사람하고 실제 나중에 그 저장된 명령 객체를 실행하는 자는 다를 수 있다. 다른 엔티티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receiver는 제약이 없어요. 아무 클래스나 receiver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적 시퀀스 다이어그램, 순차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클라이언트가 명령 객체를 만든 다음에 set 커맨드를 하게 되겠고, 나중에 누군가가 클라이언트와 다른 사람일 수 있고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요청을 하면, 이 저장된 것을 실행해달라고 요청하면 인보커는 이 명령 객체의 execute를 실행할 거고, 얘를 실행하게 되면 얘는 receiver의 액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set command 이후 실행된 시점은 보통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한 번만 실행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체장 프로그래밍에서는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에 정의된 메소드를 실행해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령 패턴을 사용해서 어떤 기능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이때 메소드의 호출 결과가 보통 객체 상태에 반영되겠죠. 변화가 필요하면. 하지만 호출한 메소드의 이력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이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SRP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A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foo가 있고 이 foo를 실행할 때마다 여기다가 로그를 만들어 놓는 것은 별로 SRP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차라리 이런 로그 기능이 필요하면은 얘를 데코레이터로 로깅 기능하는 데코레이터로 장식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또 다른 그 이력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명령 패턴을 이용하게 되면 명령 패턴에서는 그 명령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 여기서 로그 기능까지 담당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패턴에서 얘기하는 로그 리퀘스트 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의 로그 리퀘스트는 명령 개체 자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얘가 몇 번 호출됐는지 또 언제 호출됐는지 그런 실제 로그 데이터 그거를 유지하는데도 커맨드 패턴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